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신살 반한살입니다. 이 반한이라는 글자를 보면 한자가 어렵게 적혀 있죠. 한자 실력이 아주 좋은 분들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반한이라는 것은요, 말 안장에 올라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말 안장에 올라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높은 관직에 오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쟁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창 들고 칼 들고 말 타고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장성들이 말을 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뛰어가면서 같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탄다는 건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한살이라는 것은 말 안장에 올라탄다 이런 뜻이니까 내용이 좋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12신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신살 반한살을 배울 텐데요. 배우기 전에 이 12신살을 겁살서부터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오늘 배울 내용이 반한살이고요. 그러면 오늘 배우고 나머지가 이제 역마, 육해, 화개 세 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12신살도 지금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반한살을 어떻게 찾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신살을 공부할 때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컴퓨터 만세력이 다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컴퓨터 만세력을 보고 사주를 푸니까 여기에 보면은 12운성도 나오고 12신살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태옥 박사가 만드신 12신살 찾는 방법, 이걸 통해서 찾게 되면 우리가 이 12신살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표만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왔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 실력이 더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장화, 충역제월, 압천망육, 기연방법, 이것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반한살이잖아요. 그러면 D연방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이분이 김요일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삼합이 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요일주니까 이 묘목이 들어가는 삼합이 뭐가 있어요? 해묘미 삼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묘미를 기준으로 해서 D연방겁, D연방겁이라는 것은 해수 다음이 뭐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 해수 다음에 자수가 들어오죠. 이것이 연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묘목 다음이 뭐예요? 자축인묘, 진이죠. 이것이 반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이 반한살은 삼합에서, 일지를 기준으로 한 삼합에서 두 번째에 오는 왕지라고 볼 수 있죠. 자오묘유 왕지에 해당되는 것, 그 바로 다음에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반한살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묘목 다음은 진토니까 진토가 반한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반한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토. 장성살 옆에 반한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지장화, 충역제열, 압천망육, D연방겁 이 네 가지를 외우면 12신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인 이 반한이라는 것은 삼합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오는 거, 가운데에 있는 걸 우리가 왕지라고 하잖아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거에 바로 다음에 오는 거, 뒤에 오는 것이 바로 반한살이에요. 따라서 인호술이다. 그러면 일지가 임목이나 오화나 술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미토가 반한살이 됩니다. 일지가 신자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축토가 반한살이에요. 사유축은 술토고 해묘미는 진토입니다.
진술충미 이 네 가지가 반환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배울 반환살이라는 것은 진술충미 이 네 글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 방향을 적어놨잖아요. 왜 오늘 방향을 적어놨냐면 이 반환살이라는 것이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에 해당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게 좋은 방향이에요. 특히 무속인들이 방향을 잡을 때 이 반환살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환살에 대한 방향을 알기 쉽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토는 7시 방향에 해당이 되고요. 축토는 1시 방향, 술토는 10시 방향, 진토는 4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살이라는 것은 삼합의 끝에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사고라는 게 진술충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망겁, 지살, 역마살, 망신살, 겁살 이 네 가지는 인신사에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운 반환살을 포함해서 월살, 화개살, 천살, 반환살 이 네 가지는 진술충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살, 장성살, 연살, 육해살 이 네 가지는 자오묘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인신사의 진술충미, 자오묘유 이 세 가지로 4개씩 따로따로 구성이 된다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2신사를 이제 푸는데 하나는 인목이고 하나는 신금이고 하나는 축토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뭐예요? 잘못 뽑았다고 봐야죠. 12신사를 잘못 뽑으신 거예요. 12신사를 뽑는데 진토가 나오고 술토가 나오고 사화가 나왔다. 그러면 잘못 뽑으신 겁니다. 인신사에 진술충미, 자오묘유 이렇게 생지나 왕지나 사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만 딱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신살 오늘 반환살이다. 그러면 이 반환살은 어디에 해당이 되지? 진술충미에 해당이 되네. 그러면 다른 신살은 인신사에 아니면 자오묘유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반환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반환살의 특징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한 페이지 꽉 차게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쓸데없는 내용은 다 제외하고 간단하게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이 반환살의 특징을 보면은요. 12운성의 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쇠라는 것이 한자의 뜻은 쇠퇴할 쇠자지만 그 전에 있는 것이 제왕이잖아요. 12운성에서 쇠 앞에 있는 것이 제왕이거든요. 그럼 최고 전성기에 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어때요? 최고 전성기인데 서서히 이제 그 사람의 기운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반환이라는 것도 장성살 이후 최정점이에요. 최정점인데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 등에 놓인 안장의 뜻으로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길성의 방향으로 활용된다. 이것이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번에 승진 케이스인데 승진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반환살이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승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잡을 때도 이 반환의 방향이 좋다. 뭐 길성의 방향으로 이 반환살을 활용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살이라는 것은요.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승진을 한다 그랬을 때 사실 승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에 대한 평가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활동한 걸 회사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해 아니면 그 월운이 반환살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당신이 승진할 거니까 기다려.
승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승진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사람이 착실하게 생활을 해서 인정을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해가 용신운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주 분석의 기본은 음양오행, 용신, 기신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한살이 아무리 잘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한살이 기신운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나쁘다고 봐야 됩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 다른 거는 다 그냥 제껴버리고 뭐 음양오행이든 용신기신이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표 딱 보고 반한살이 들어왔네 무조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간 돌팔이라는 소리 듣기 딱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주를 딱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도 분석을 하고 1년운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대운도 괜찮고 지금 1년운도 용신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년운을 딱 보니까 이게 반한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승진 케이스인데 승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회사에서 지금까지 회사에서 평판은 어떠냐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운이 좀 따라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은 음양오행, 용신기신 이런 것을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성의 방향으로 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금고라는 것은 내가 돈을 넣어놓는 거잖아요. 돈이나 귀중품을 놓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반환의 방향에 놓으면 좋다고 그러고 사람이 잘 때 머리를 반환의 방향으로 놓으면 두통 같은 것도 없어지고 아주 그 사람의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리학적인 근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공부라든가 이동 방향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그 움직이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사하는 방향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내가 이제 공부하는 책상을 놓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반한살에 놓으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같은 경우에는 제사상을 차릴 때 천살 방향으로 놓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음양오행 구성을 봐가지고 용신 방향으로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방향을 잡을 때 이 반한살이나 뭐 이런 것은 12신살 방향으로는 잘 안 잡고요. 이 용신 기신운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을 잡을 때 아주 세세한 것까지 왜냐하면 집안의 인테리어라는 게 있잖아요. 금고를 이쪽에다 놓으면 좋고 책상을 이쪽에다 놓으면 좋은데 괜히 12신살의 방향으로 반한살이 좋다 그러니까 그걸 또 억지로 그 인테리어를 깨면서까지 방향을 또 바꿔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사람이 이 사주라는 것에 너무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생활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사주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의지하다 보면은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사주라는 것은 내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너무 세세한 것까지 여기 이런 것에 의지하다 보면은 사주가 내 생활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반환이라는 것은 내 생활의 안정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좋을 때고 이제 서서히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이럴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내가 반한살이 들어왔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이 워낙 길성운이니까 태기를 할 때 사업을 시작하는 날짜를 잡는다든가 태기일이니까 날짜를 잡는다든가 결혼을 하는 날짜를 잡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대체적으로 이 반한살이 들어오는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반한으로 시작되는 사람은 배우자로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운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어린 시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반한이 시작됐다는 것은 최고 전성기가 이미 어렸을 때 딱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안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니까 예전에는 내가 잘 나갔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예전에 잘 나갔으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배우자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한살이 대운에 처음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거가 좋은 사람일 뿐 현재는 별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반한을
상대방이 일지에 갖고 있으면 의기투합이 잘 된다. 그래서 같이 일하면 좋다 그래요. 사람을 뽑는다. 내가 이제 고용주의 입장이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딱 봐가지고 일지에 저 사람이 일지하고 내 반환살이 똑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사람의 사주가 일단 좋아야 되고 그 사람이 대운이라든가 1년운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반환살이 들어오는 해에는 공무와 관련되어 길성이지만 기신이거나 충이 발생하면 안 좋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반환살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용신운이어야 돼요. 그리고 충을 받아서 깨졌다든가 뭐 사명살에 걸린다든가 그러면 그 길성이 날아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환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만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사주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사주가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 명식만 딱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이 12신살 표를 딱 본 다음에 올해가 반환살이네. 무조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음양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고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보조적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이 반환살이 내용이 좋지만 만약에 이것이 기신운으로 들어올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신살 반환살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